비가 그친 호수 위에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호수는 거대한 거울처럼 고요했지만 어딘가 금이 간 듯 불안한 기운이 번져 있었다. 나는 20해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겉으로는 임시 교사 일을 맡았기 때문이라 했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끌림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낸 듯했다. 호숫가에 이르자 수면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실 같은 가닥들이 바람도 없는 물 위에서 천천히 흘러왔다. 머리카락은 내 발끝을 향해 다가와 마치 살아있는 듯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날 밤 하숙집 창문에는 물방울이 맺혔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유리 위에 손자국 하나가 선명했다. 차갑고 축축한 손자국은 내가 숨을 고를 때마다 더 짙어지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맞대었다. 놀랍게도 손의 크기는 내 것과 거의 같았다.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들었다. 휴대전화는 밤새도록 젖은 소리를 토해냈다. 스피커 틈새로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듯한 잡음이 번졌다. 통화 기록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16번 찍혀 있었다. 모두 같은 시각, 새벽 3시 17분. 간격은 정확히 22초였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천 조각의 이니셜을 보고 눈을 피했다. 서연 22해 전 버스가 호수에 빠졌을 때 찾지 못한 아이야. 그 이름은 오래된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학교 가는 길, 제방 난간에 은빛 실핀이 놓여 있었다. 작고 반짝이는 물고기 모양. 손에 쥐자 갑작스레 물결이 퍼져나갔다. 그 물결은 발자국 모양으로 이어지며 내 앞을 향했다. 해질녘 호수 위에 떠오른 부표가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는 또 다른 천 조각이 펄럭였다. 거기에도 S 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밤이 되어 창문을 보니 이번에는 손가락 3개짜리 자국이 찍혀 있었다. 마치 미완의 초대장이 남겨진 듯했다. 도서관에 먼지 낀 기록 보관실. 나는 오래된 신문을 찾아내 펼쳤다. 1998년 7월 12일 버스 추락 사고, 승객 17명 사망, 단 1명 실종. 실종자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머리에는 은빛 물고기 핀이 꽂혀 있었다. 내 손에 쥔 그것과 똑같았다. 기사의 마지막 줄은 불길했다. 사고 전날 호수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증언. 누군가는 기록지 한쪽에 낙서처럼 적었다. 물귀신이 제 몫을 채우려던 거지. 해질녘 댐 방류 사이렌이 울렸다. 호수는 순식간에 불어나며 갈대를 삼켰다. 그 위로 작은 발자국 같은 파문이 하나둘 떠올랐다. 파문은 물길이 되어 내 쪽으로 이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길을 밟았다. 허벅지까지 잠긴 물속에서 차가운 손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손끝은 얼음 같았지만 분명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낮은 속삭임이 물결을 타고 번졌다. 돌려줘. 실종 방송이 또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호숫가를 뒤졌다. 나는 머리에 은빛 핀을 꽂았다. 순간 호수에서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 잔잔해야 할 물인데도 분명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갈대밭 안쪽으로 들어서자 정자 기둥에 매달린 작은 운동화가 보였다. 그곳에서부터 물 위로 길이 열려 있었다. 발자국 같은 잔물결이 줄지어 이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밟아 22걸음을 내디딘 끝에 아이가 웅크려 있었다. 놀랍게도 아이의 무릎 아래는 물이 차오르지 않았다. 아이를 안아들자 물속에서 긴 머리카락이 솟아올랐다. 머리칼은 아이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마치 길잡이처럼 무 쪽으로 이끌어 주었다. 아이를 가족에게 돌려주자 호수 너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번졌다. 하지만 내 귓가에는 또 다른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약속, 잊지 마. 밤마다 같은 꿈이 이어졌다. 물속에 잠긴 도시, 뒤집힌 버스, 창문에 매달린 손, 그리고 그 사이로 번뜩이는 은빛 핀. 나는 핀을 쫓아 어둠 속으로 잠수했지만 손끝에 닿는 순간 거대한 물살이 나를 밀어 올렸다. 심장이 쿵쿵 울리며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쳤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 낮게 말했다. 너 어릴 적 이곳에서 빠진 적 있지? 4살에 내가 호수에서 허우적대던 기억. 그리고 나를 끌어올린 젊은 여인의 그림자. 그녀가 바로 서연이었다. 나를 살리고 다음 날 버스 사고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창문 유리에 5손가락 자국이 완성됐다. 그리고 옆에는 비석을 가리키는 듯한 물길 무늬가 번졌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방류가 예고된 깊은 밤, 나는 작은 배를 빌려 호수로 나갔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거슬렀다. 비석 앞에서 닻을 내리고 핀을 쥐었다. 서연 이름을 부르자 수면이 파르르 떨렸다. 핀을 내밀자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스쳤다. 배가 천천히 회전하며 호수 중앙으로 끌려갔다. 깊은 물속에서 빛이 올라왔다. 어둠 속을 찢는 노란 불빛, 잠긴 버스의 헤드라이트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폐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창문에 매달린 손, 그 사이로 눈이 열렸다. 나는 핀을 창문 틈에 꽂았다. 딸깍 잠긴 자물쇠가 풀리듯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내 발목을 잡아당겼다. 풀린 매듭의 한 끝이 나를 대신 묶은 듯했다. 돌아오려는 순간 방류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호수는 폭발하듯 요동쳤다. 뒤집힌 배가 비석을 들이받으며 산산이 부서졌다. 숨이 막히는 찰나. 누군가 내 등을 밀어 위로 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래로 손을 뻗어 그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그러나 너무 익숙한 온도. 그 순간 비석 근처에서 거품이 터졌다. 오래된 천이 물 위로 떠올랐다. 그 위에는 글씨가 번졌다. 서연, 모두를 구하지 못해 미안해. 나는 남은 힘으로 수면을 찢고 올라왔다. 달빛 속에서 머리카락이 호수 위에 길게 펼쳐졌다. 그러다 서서히 가라앉으며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괜찮아. 갈대밭에는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22개의 발자국. 그리고 마지막 한 발자국은 마을 쪽을 향해 있었다. 며칠 뒤 실종됐던 아이의 엄마가 내 손을 붙잡았다. 아이가 말했어요. 물속 언니가 길을 보여줬다고.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하숙집을 떠나는 날 창문 유리에 손자국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빗줄기 같은 무늬가 안쪽에서 번지고 있었다. 마치 기억이 스며드는 듯한 흔적이었다. 호수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비석은 더 이상 불길하지 않았다. 버스의 불빛도 젖은 머리칼도 보이지 않았다. 돌아서는 순간 물 위에 원이 하나 생겼다. 누군가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린 파문. 그 파문은 겹겹이 퍼져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내 발목쯤에서 멈췄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물귀신의 손은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를 밀어 올리기 위해 뻗은 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차역에서 출발 벨이 울릴 때 휴대전화가 단 한 번 울렸다. 새벽 3시 17분, 발신 번호 없음. 그리고 미수신 한 통. 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밤 다른 도시의 창문에 비가 맺혔다. 유리 위에는 희미한 손자국 하나가 스며들었다. 손가락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이번에는 안심시키듯 온화하게. 그리고 호수의 파문은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이제 내가 기억을 끌어내어 이어갈 차례였다.